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데이터브릭스 포 프랙티셔너 시리즈 웨비나의 첫 번째 주제로 레이크하우스 내에 LLM 만들기 발표를 할 데이터브릭스 솔루션 아키텍트 방석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진행할 웨비나 어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첫 번째로 생성형 AI와 오픈 LLM에 대해 알아본 후 6월에 진행되었던 데이터 AI 서밋 행사에서 발표한 레이크하우스 IQ 그리고 레이크하우스 AI, 최근 데이터브릭스가 인수한 모자이크 ML에 대해 알아본 후 LLM을 활용한 간단한 프로덕트 서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말 오픈 AI에서 챗 GPT 서비스를 런칭을 하였고,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인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기록할 정도로 생성 AI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브릭스에서도 최근 30일간 1,500개 이상 고객사에서 LLM으로 기반으로 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저희 데이터브릭스에서 하셨는데요. 이로 인해 GPU 사용량이 월 25%가 증가할 정도로 데이터브릭스 내에서도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에 대해 열광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사의 지식재산권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많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많은 활용 사례에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계산한다든지 자동화를 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고, 인간 수준의 이해력을 토대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추출한다든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수준의 품질의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을 생성해서 마케팅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성형 AI를 위해 필요한 LLM은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챗GPT 이후 구글에서도 팜2라는 모델을 출시했고, 독점적 LLM 모델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LLM을 고려를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 품질, 비용, 처리 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 특히나 모든 것을 잘하는 단일 모델은 없기 때문에 각 활용 사례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테스트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파인튜닝,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며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LLM이 최근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LLM은 챗GPT와 같은 독점적 LLM보다는 조금 더 늦게 관심을 받았지만, 올해 짧은 몇 개월의 기간 내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2월에 발표한 메타의 라마 모델은 더 적은 모델 파라미터 수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만들 수 있는 모델임을 증명하였고, LLM에 대한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추게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알파카는 이러한 라마 모델을 토대로 저렴하고 쉽게 인스트럭션 팔로잉 할 수 있는 모델을 파인튜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감을 받은 저희 데이터브릭스에는 모든 기업이 LLM을 모델을 보유할 수 있게,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15,000개 정도의 Q&A 데이터셋을 임직원들이 직접 생성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첫 번째 오픈소스 모델로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자이크 ML의 MPT, TII의 팔콘과 같은 상용화 가능한 모델들이 많이 출시되었고, 메타에서도 지난달에는 상용화 가능한 라마2를 발표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픈 LLM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리더보드를 제공하는 허킹페이스에서도 며칠 만에 순위가 뒤집히고 또 뒤집히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LM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독점적 LLM을 사용하거나 오픈 LLM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생성형 AI로부터 비즈니스 창출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자사 데이터를 활용한 커스터머된 언어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든지, 안전하게 자사 데이터를 언어 모델과 연결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인프라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언어 모델을 배포하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언어 모델이 높은 품질의 답변을 제공하는지, 데이터 거버넌스와는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유연함 등 고려해야 될 요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 저희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번 데이터 앤 AI 서밋에서 레이크하우스 IQ라는 기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회사는 조금씩 다른 전문 용어, 즉 작원, 그리고 데이터, 그 특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지 좋은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레이크하우스 IQ는 유니티 카탈로그, 가이드 문서, 대시보드, 노트북, 쿼리 등 다양한 고객사의 아셋들을 이해하고 자연어를 통해 스마트한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향후 이러한 기능들이 API로도 제공될 예정인데 API로 제공이 된다면은 이미지 우측과 같이 자연어로도 쿼리에 대한 결과를 바로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예시는 일반적인 AI 어시스턴트를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AI 어시스턴트를 통해 질의하고 쿼리 답변은 받았지만 이 쿼리를 실행했을 결과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시스턴트가 있는 그대로 쿼리를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레이크하우스 IQ를 사용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어시스턴트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유럽이라는 지역을 제대로 필터링 할 수 있게 셀즈 테리토리를 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로직도 포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브릭스 인터널이라는 내부용을 제외하는 이런 조건도 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서치 기능을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검색은 동일한 단어가 나와 필터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크하우스 IQ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브릭스 내부에서 서버리스 SQL의 프로젝트 명이 이제 네포스인데요. 이 네포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유세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도 DBU가 함께 검색이 될 정도로 똑똑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이크하우스 IQ는 유니티 카탈로그와 함께 사용되어서 특정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태깅과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컬럼이나 테이블에 대한 커멘트를 추천하는 기능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성형 AI를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좋긴 하지만 진정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LLM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직접 LLM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그림과 같이 현존하는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과 방법들이 있고 또 이제 하나의 모델로 모든 활용 사례들을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에 치우쳐져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생성형 AI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ML 모델들을 잘 만들고 잘 응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데이터 AI 서밋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 수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벡터 서치, 피처 서빙 이런 기능들이 소개가 되었고 모델을 활용하거나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큐레이티드 AI 모델, 오토ML, ML플로우 이밸류에이션과 같은 기능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서빙을 잘하기 위해 ML플로우 AI 게이트웨이, 최적화된 모델 서빙, 레이크하우스 모니터링까지 이 모든 기능을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하우스 아래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어 모델이 조금 더 똑똑해져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착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팩트의 정보와 매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팩트 정보를 인베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단어들을 비슷한 위치에 존재할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그리고 벡터 서치를 통해 벡터화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질의하고 유사도가 높은 값을 찾게 된다면 언어 모델이 더 똑똑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벡터 DB를 델타 레이크로 구성하여 MLflow를 통해 관리되어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챗봇 사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가장 최근 구매 항목을 환불해줘 라고 챗봇에게 문의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고객이 구매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환불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처럼 챗봇 또한 고객의 구매 이력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매 이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온라인 피처 스토어와 같은 예를 들어서 라스트 오더와 같은 테이블에 실시간 룩업을 해서 가장 최근 환불 이력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챗봇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환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내부 놀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검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가장 최근의 환불 이력, 그리고 환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최종 검색 내용을 답변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 되어 있다면 이 챗봇은 가장 최근 구매 항목을 30분 전이기 때문에 제가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와 같은 똑똑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생성 관련입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제 오픈 LLM 모델을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AI 모델을 마켓플레이스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코드를 GitHub 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인스트럭션 기반의 텍스트 생성, 임베딩, 이미지 생성과 같은 다양한 모델을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 중에 일부는 데이터브릭스에서 O토M을 통해서 더 쉽게 생성되고 커스텀한 모델로서 파인 튜닝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모델을 당연히 배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다양한 모델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픈소스인 MLflow를 통해 이제 다양한 LLM 결과를 비교해 보실 수 있는 UI를 지금 화면과 같이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어진 모델과 모델 비교까지 끝이 났다면 다양한 모델을 다양한 활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될 텐데요. MLflow는 AI 게이트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LLM을 손쉽게 관리하고 평가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브릭스 내에서도 모델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모델 서빙을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LLM 옵스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모니터링인데요.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이런 레이크하우스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테이블이라든지 모델 단위의 데이터 리니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AI 모델에 대한 성능 또한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브릭스 내의 생성형 AI 그리고 LLM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지만 데이터브릭스가 조금 더 역량을 가지고 고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에 모자이크 ML의 인수를 발표하였습니다.
모자이크 ML의 경우 비교적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지만 간단한 커맨드 라인을 통해 생성형 AI를 위한 GPU 클러스터 생성,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최대 7배 빠르고 저렴한 모델 학습을 지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좌측의 이 화면과 같이 이 생성형 AI를 위해 GPU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GPU가 실행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얼마나 더 성능 개선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모자이크 ML 같은 경우에는 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MPT 모델이 기존 챗 GPT보다 품질이 뛰어나고 허깅 페이스에서도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반적인 LLM이 가지는 토큰의 한계 때문에 인풋을 다 집어넣지 못하거나 아웃풋이 잘리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는 반면에 MPT 모델의 경우 최대 6만 5천 개까지의 토큰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위대한 개츠비 한 권을 통째로 인풋으로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MPT 7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과 300억 개의 가진 모델을 비교를 하셨을 때에 70억 개의 모델이 조금 더 성능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300억 개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오픈소스의 계열인 팔콘이라든지 라마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품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300억 개 파라미터의 MPT 모델을 만들 때 걸린 시간과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A100 시리즈의 512대를 활용을 해서 이런 MPT 300억 개의 모델을 만들었을 때에는 약 28일이 걸리고 비용 또한 약 10억 원 넘게 이런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모자이크 ML을 통해서 그래도 장점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파인 튜닝을 하셨을 때에는 비교적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6개의 A100 자원을 통해서 약 22시간 정도 모델을 파인 튜닝 하시게 되면은 약 1000불 이하의 비용으로 이런 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나만의 모델을 가져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데이터브릭스와 모자이크 ML의 콜라보레이션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자이크 ML의 대표 모델은 데이터브릭스 큐레이티드 AI 모델을 통해서 파인 튜닝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고 이를 위한 소스 코드도 GitHub을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GitHub 내에는 MPT 모델뿐만이 아니라 팔콘이라든지 다양한 오픈소스의 LLM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요. 이쪽 GitHub를 통해서 많은 또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데이터브릭스가 모자이크 ML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확정된 로드맵은 많이 없지만 하나의 데이터와 AI 플랫폼으로서 데이터브릭스와 모자이크 ML의 콜라보레이션을 계속해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데이터브릭스에서 바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코드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DB 데모스의 AI 펑션은 DB SQL에서 하나의 펑션을 이용해서 LLM으로 질의할 수 있는 데모입니다. 두 번째 DB 데모스는 돌리 모델을 통해 챗봇을 만들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데모입니다. 그 외에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솔루션 악셀러레이터를 통해 프로덕트 서치라든지 고객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챗봇 등에 대해서 실제 유스 케이스의 코드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들 중에서 한 가지 예시로 리테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모를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Wayfair Annotation 데이터셋은 주로 제품 스펙 정보와 같은 레이블 값과 검색 쿼리 결과 이런 부분들이 잘 매칭이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데이터셋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을 임베딩 모델을 통해 벡터 서치로 인덱싱을 하고 유사도 검색을 통해 베이직 서치를 하거나 파인 튜닝을 통해 더 정교한 프로덕트 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 서치의 경우에는 영어로 아이를 뜻하는 children, child와 같은 이런 단어들은 유사 단어로 인식을 하지만 이 children, child에다 kid, kids와 같은 단어들은 유사한 단어로 이해하지 못해서 검색 결과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파인 튜닝을 통해 검색 결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데모의 경우에는 이런 파인 튜닝을 통해서 검색 결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브릭스 화면으로 가서 이 실제 코드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브릭스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해당 솔루션 악셀레이터에는 GitHub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를 데이터브릭스 리포로 클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하나의 워크플로우 잡으로 등록하여 실행하였는데요. 각각의 태스크를 들어가서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프랩과 관련되어 있는 태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에서는 데이터를 다운받고 델타 레이크로 변환한 다음 확인하고 레이블에 대한 스코어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텝 1과 같이 데이터브릭스 내에서는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컴퓨팅 자원에 바로 접속하여 커맨드를 날리실 수가 있고요. make 디렉토리를 통해서 패스를 먼저 만든 후 wget을 통해 GitHub에 나와 있는 CSV 파일 3개를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스파크 리드 그리고 라이트를 활용하여 프로덕트 테이블이라는 이름의 델타 레이크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프로덕트 ID, name, 클래스, 카테고리 하이어키, 그리고 프로덕트 디스크립션과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쿼리 테이블 또한 동일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쿼리 테이블의 데이터는 총 480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객이 실제 제품을 검색하기 위해 사용했던 검색어들이 쿼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의 경우에는 해당 검색어를 통해서 나온 제품이 제대로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정답지입니다. 앞서 두 개의 테이블과 동일한 방식으로 델타 테이블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3로는 기존의 exec, partial, irrelevant와 같은 레이블이 텍스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값들을 숫자 형식으로 바꿔서 1점, 0.75점, 0점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 대한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노트북에서 저희가 베이직 서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트북에서는 별도의 파인 튜닝을 거치지 않고 제품 검색에 대한 업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데모를 위해서 랭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크로마 DB라든지 허핑페이스의 인베딩 모듈 등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텝에서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부분을 활용해서 검색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제품에 설명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설명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단순히 제품명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덕트 텍스트를 이제 만들긴 하는데 이와 함께 프로덕트 아이디, 네임 등을 함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로 제공을 할 거고 검색 결과에도 함께 리턴이 될 수 있도록 프로덕트 아이디와 프로덕트 네임을 함께 만들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텝 2에서는 바로 위에서 만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인베딩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센텐스 트랜스포머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All Mini Language Model L12 버전 2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 스토어로 저장하기 전에 저희가 허깅 페이스 인베딩 오브젝트를 활용하게 될 것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직접 다운로드를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매번 이렇게 다운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면은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다운을 받고 그다음에 오리지널 모델 세이브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해당 모델을 특정한 패스에 다운받은 다음에 허깅 페이스 인베딩이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쉽게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을 다운받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는 크로마 파일 스토어, 그래서 크로마 DB가 실질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실제로 존재하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크로마 DB가 실제로 존재하는 위치는 데이터브릭스의 파일 시스템 DBFS에 저장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크로마 DB가 저장된 위치를 패스를 지정해 주고 나면은 실제 이 크로마 DB에 집어넣기 위한 인코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덕트 텍스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그 중에서 프로덕트 텍스트를 페이지 컨텐트 컬럼으로 지정을 해주고 데이터 프레임을 로딩을 해서 우리가 아이디와 텍스트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다큐멘트 자체를 인베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코드에서 크로마 DB로 다큐멘트를 인베딩을 할 수 있는 이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서 지정한 다큐멘트 그리고 인베딩 모델 그다음에 크로마 DB의 위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벡터 DB라는 인베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벡터화되어 있는 DB를 스토리지에 이제 persist라는 명령어까지를 하시게 되면은 인베딩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이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벡터 DB의 컬렉션, 그다음에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총 43,000개 정도가 되는 아이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까 프로덕트 아이디가 약 43,000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DB에 한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프린트해서 보게 되면요. 메타데이터로는 프로덕트 아이디, 프로덕트 네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큐먼트로는 아까 설명 또는 프로덕트 네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로우에 대한 아이디 그리고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벡터 DB, 크로마 DB에다 인베딩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임베딩 되어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숫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이 다큐먼트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치와 우리가 검색어, 쿼리가 얼마큼 가까이 있는지를 향후에 계산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만든 이 임베딩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얼마나 검색이 잘 되는지를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크로마 DB로 만들어져 있는 이 벡터 DB의 Similarity Search with Score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키드프루프 러그라는 검색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드프루프 러그를 검색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다큐먼트 유사한 페이지 컨텐츠로 Children's Nylon Educational and Play Area Rug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키드로 검색을 했는데 children은 반환이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kids라는 형태로 반환이 되기도 하고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의 이런 페이지 컨텐츠 같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4개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저희가 래퍼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MLflow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향후에 디플로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벡터 DB화를 만드는 부분, 엠베딩 모델을 불러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로드 컨텍스트라는 함수로 지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부를 때는 항상 그 맥시멈 리절트는 5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딕트를 통해서 이 벡터 DB의 시뮬레이터리 서치를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거고 이때 나오는 결과값은 프로덕트 ID, 프로덕트 네임, 그다음에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스코어 이런 기준으로 해서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MLflow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아티팩트, 즉 임베딩 모델과 크로마와 같은 이런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베딩 모델이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위치, 또는 크로마 DB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위치,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DBFS 위치를 지정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Lflow를 통해서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실제 이 돌리는 환경에 대한 정보도 함께 주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Lflow의 get default, conda environment, conda 환경을 디폴트인 것들을 불러와서 여기에 어떤 패키지들이 추가로 설정이 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아티팩트, 패스, 모델에 우리가 만들었던 래퍼 클래스, 그리고 콘다 환경, 아티팩트의 위치, 그리고 네, 모델의 이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MLflow의 모델을 로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완즈 베이직 서치라는 이름으로 모델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새로운 버전의 모델을 만들어서 네, 지금 벌써 88번째 버전이네요. 네, 제 완즈 베이직 서치라는 모델을 등록을 완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MLflow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익스페리먼트 UI를 통해서 실험 UI를 통해서 어떤 모델들에 대한 이제 로깅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저희가 로그로 남기고자 했던 이런 크로마 DB 임베딩 모델 또한 잘 아티팩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부분은 MLflow를 통해서 모델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덕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MLflow의
지금은 태그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프로덕션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버전을 저희가 프로덕션으로 일단은 트랜지션을 거친 다음에 이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Flow 하이 펑션 로드 모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델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불러온 모델을 아래와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할 시나리오는 쿼리문 1개, 팜하우스 다이닝 룸 테이블이라는 쿼리문을 가지고 서치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이 쿼리문을 이렇게 model.predict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서치에 넘겨주시게 되면요. 실제로 이 프로덕트 아이디, 네임, 그다음에 설명, 그리고 이 팜하우스 다이닝 룸 테이블과 이 프로덕트 네임이 디스크립션이나 네임이 가지는 이 스코어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스코어가 높은 부분은 0.466을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아이디 5116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낮은 스코어인 32,147번 또한 5번째 결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베이직 서치를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노트북을 통해서 임베딩 모델을 파인 튜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과 거의 유사한 활용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라이브러리를 인풋을 하신 다음 베이스 모델을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런 프로덕트 아이디, 네임, 프로덕트 텍스트 여기에다가 실제 레이블 값, 그 다음에 쿼리 등을 스파크 테이블을 이제 조인을 한 다음에 새롭게 쿼리, 프로덕트 텍스트, 레이블 스코어를 이제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이 쿼리에 대해서 이런 프로덕트 텍스트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유사하게 일치하는지 이런 스코어까지를 한 테이블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 노트북과 같이 이렇게 오리지널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 모델을 다운받고요. 그리고 이런 오리지널 모델을 통해서 쿼리에 대한 부분과 프로덕트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각각 임베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코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쿼리랑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를 다 임베딩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활용을 해서 쿼리 임베딩 된 내용과 프로덕트 임베딩 된 내용을 이 코사인 유사도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게 되면은 현재 약 0.425 정도 되는 코사인 유사도 값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정도 사이의 값들을 가지는데 이 중에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징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코사인 유사도 값과 각각의 이제 스코어 밸류 이런 것들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함께 구하게 되면요. 이 코릴레이션 또한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에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코사인 유사도의 값과 그다음에 스코어 값이 높을수록 좀 가까울수록 이렇게 좀 더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0.43433 정도 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베이직 서치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모델은 코사인 유사도의 경우에 0.425,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다시 환산된 매트릭인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 0.433, 0.433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파인 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튠 할 때는 쿼리와 프로덕트 테스트, 그다음 스코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파인 튠을 하게 될 거고요. 파인 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델은
처음에 사용했던 올미니 랭귀지 모델 L12V2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 튜닝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 앞서 만든 이제 인풋들을 가지고 오는 이런 이제 데이터 로더가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튠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로스 매트릭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옵티마이즈를 할 것인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의 거리, 코사인의 디스턴스를 실제로 미니마이즈 하는 이런 방법으로 피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로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로스 펑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코사인 디스턴스 값, 코사인 시뮬레이트 값을 저희가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 현재는 에포크가 1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더 높여주시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을 향후에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을 튜닝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예시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모델이 피팅이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팅한 튠드 모델, 이 튠드 모델을 활용을 해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쿼리를 인베딩을 하고 프로덕트 텍스트를 인베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활용했던 방식과 같이 쿼리 인베딩과 프로덕트 인베딩에 대한 코사인 시뮬리터리 스코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코사인 유사도에 대한 평균 값들을 다시 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처음에 구했던 코사인 유사도의 스코어와 그 다음에 새로 튜닝 되어서 만들어진 코사인 유사도의 스코어 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0.425에서 0.576까지 개선이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트릭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는 이제 코릴레이션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었는데요. 코릴레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까는 0.433, 그래서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0.433의 코릴레이션을 가졌다면 지금은 0.875와 같이 한 2배 정도가 더 높은 이런 코릴레이션을 가지는 모델이 파인튠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쿼리와 이런 프로덕트 설명을 토대로 더 성능이 높은 이런 코릴레이션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베이직 서치에서 만들었던 방법과 같이 ML 플로우를 통해서도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모델을 다 만들어서 래퍼 클래스까지 만든 후에 아티팩트 위치를 등록을 하고 콘다 환경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ML 플로우를 통해서 모델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모델이 등록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을 프로덕션으로 스테이지를 변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와 활용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MLflow의 하이 펑션 로드 모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튠되어 있는 모델을 불러오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쿼리, 아까 전에도 팜하우스 다이닝 링 테이블이라는 방법이었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다시 이제 모델을 프리딕트를 할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 값이 높을 때는 0.46, 낮은 것들은 0.3 정도였었는데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스코어가 확인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조금 높은 수준의 스코어로 이 디스크립션과 쿼리가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면은 조금 더 튜닝되어 있는 이 모델에서는 유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결과값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똑같이 5개의 동일한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 5개를 네,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순서가 조금 바뀌고 아까는 네, 처음에 나왔던 가장 베스트한 모델은 사라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코드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제품을 더 정교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번 데모에서는 영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여드렸지만 현실에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도 한국어를 잘 인식할 수 있는 인베딩 모델들을 활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코드를 활용하셔서 제품을 정교하게 잘 검색할 수 있는 모델을 파인 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번 웨비나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직접 데모를 보여드리긴 힘들겠지만 아까 보셨던 이런 데모뿐만이 아니라 돌리를 활용한 챗봇을 만드는 데모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본 XML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델타 레이크로 전처리하고 적재를 한 다음에 인베딩을 통해서 쿠로마 DB에 저장하고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론할 때에는 인풋으로 들어오는 질문을 역으로 인베딩해서 유사도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토대로 이미 인베딩을 한 문서를 답변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 데모의 후반부에는 채팅 이력을 기억을 해서 더 나은 답변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시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반기 데이터브릭스 4 프랙티셔너 시리즈 웨비나의 첫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웨비나 시리즈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에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 매달 1회 정도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뿐만이 아니라 이 앞으로 계속 또 진행되는 세션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브릭스 for Practitioners 시리즈 코리아 첫 번째 세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어서 9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베스트 오브 데이터 AI 서밋 2023 온라인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등록,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